안녕하십니까. 자, 요약 강의 부동산 학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약 강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 요약집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8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약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요약집을 구성을 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학기론 목차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가 나오는지를 부동산 학기론 전반적인 사신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목차를 보면서 차분차분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26회죠. 그래서 1회 때부터 25회 때까지 굉장히 수많은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죠. 그러면서 표준 목차가 이제 15회 때 좀 한번 어려워서 우리가 표준 목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차 안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개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학문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서를 강의하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또 이게 알아들으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 이건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를 자꾸 들으셔야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 강의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체크해서 갈 겁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제 카페를 주소를 아시는 분이 다 계셔요. 근데 카페에 또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또 응원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첫 시간이니까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음 카페입니다. 카페에 이제 검색을 하셔서 자, 부동산 학개론 송우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카페에 송우석의 재밌는 부동산 학개론이 나와요. 클릭을 하셔서 등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등업 신청이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X 문제라든지 객관식,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것들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세요. 우리 고지마트에서 찍는 이 메일 노트도, 정리 노트도 제가 해놨으니까 같이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첫째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1장서부터 어디가 잘 나오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걸 보고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제1장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인데 이제 이거를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이제 저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딱딱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 이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옵니다. 부동산학의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어떤 거냐를 물어봐요.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 경제, 기술적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자, 부동산의 분류는 우리가 토지 분류하고 주택 분류가 있어요. 근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아마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정의, 그래서 총론은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정의가 하나 나오고 개념, 그 다음에 분류해서 토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간혹가다 주택이 분류가 나오면서 이게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엔 이게 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이죠.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가 한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의 본질은 우리가 속성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간이라든지 위치 외에는 다른 것들은 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위주로 우리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그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히 한 파트 한 파트씩 보는 게 낫지. 뭐 전체적인 걸 보면은 지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총론 보여드린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 갑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 여기 8페이지, 우리 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학의 정의가 하나 나온다고.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자체가 우리가 박스로 제가 구성을 해놨죠.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주요 내용에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 운용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성격은, 부동산학의 성격은 우리가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단순 순수. 그래서 그대로 적용, 한 가지 학문을 그대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부동산학에 맞게끔 응용한 거죠. 그래서 종합 운용과학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종합 운용과학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단순 순수하면 틀려요. 종합 운용과학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자,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경험입니다. 추상적 학문이다 그럼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 모든 것이 경험에서 나왔고 인간 생활에 일어나는 일, 구체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간의 사회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회과학이지 부동산 자체, 그죠? 우리가 그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제가 8페이지 가시면 거기 주요 내용에, 부동산의 주요 내용에 성격이 있을 거예요. 종합운용, 실무적인 학문이며 순수과학이 아니다. 경험과학. 그 다음에 규범이라는 것은요. 자, 규범은 어떻게 돼요? 우리 제 과목을 빼놓고는 다 법입니다. 법적 규제가 많죠. 부동산은 관계되는 법을 규제하는 규범과학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게 나오죠. 그 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정의를 학자에 따라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어떤 학자 김영진 교수님이 얘기했고요. 2번은 이제 다른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2번에 대한 거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론이 아니라 그 미국 이론을 이제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1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번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학은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활동의 능률화. 자, 이거는 하나의 연구 목적이 되고요. 2분의 정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과 실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구 목적이 되고 부동산학에. 그 다음에 이론과 실무. 자, 이론은 그 보시면은 그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리. 자, 이 원리라는 것은요. 체계화된 지식.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활동 속성의 과학성이라고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운용과학이죠. 그죠? 그래서 기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응용 기술. 자, 이거는 이제 원리고 기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운용과학이라고 그랬죠. 이 기술은 우리가 실원이겠죠, 실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리는 이론이고요. 원리는 이론, 체계화된 지식 과학성이고 기술은 실무를 얘기합니다. 기술성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론을 알고 실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자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자 이론을 알고 실무를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학은 자 법경기죠. 항상 종합이라는 단어는 복합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죠. 그래서 세 가지가 법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가 있고요. 복합 개념입니다. 능률화의 원리, 이론하고 그 응용 기술, 실무를 뛰어드는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을 가시면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상이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대한 그것과 관련돼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재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한 학문 연구의 한 분야다. 자 그래서 자 이번은 이제 자 이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오셔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토지 계량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토지 계량물은 자 우리나라의 정착물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을 토지 계량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와 토지 상이 위에 있고요. 건물이고요.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토지와 토지가 연결되어 있는 게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게 있죠. 자 여러 가지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하면 안 돼요.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계량물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은 이게 복합이라는 얘기예요. 법경기.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의가 여러분이 그렇게 나왔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3페이지 가시면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13페이지에 가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약지 우리가 13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4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종합운용과학이죠. 그래서 종합운용과학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다음에는 추상적이 아니라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4번이고요. 다른 것들은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거 관련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은 복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이죠. 그다음 3번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 5번 의사결정이라는 접근이 있어요. 의사결정은 이제 인간의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윤리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하는 기본 과정을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꼭 체크하실 게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단순 순수가 아니라 종합운용,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8페이지의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분야와 접근 방법 이게 있습니다. 자 연구 분야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연구 분야는 뭐 옛날에는 좀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연구 분야는 이론 분야와 실무적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은 기출이 됐던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최근 경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나왔었어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입니다. 크게 이론 쪽 분야와 실무적 분야는 나눠요. 그래서 이론 쪽 분야와 실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우리가 기초적 분야죠.
기초적 분야다. 자, 어때요? 기초적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이 이론이죠. 간단한 거 볼게요. 세금, 그죠? 조세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론을 알고요. 실무에 뛰어들어야 돼요. 이론을 알고, 그래서 이론을 알고 실무에 뛰어들어야겠죠. 그럼 실무는 두 가지예요. 자,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먼저 부동산 의사 결정 지원에다 또 한번 붙여보세요. 지원. 자, 지원이라는 자체는 우리 지원이 바로 그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전문인한테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원 분야.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직접 의사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의사 결정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의사 결정 분야. 자, 그래서 지원 분야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또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 평가가 있고요. 평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컨설팅 한다는 건 상담이에요. 상담. 컨설팅이 또 컨설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마케팅은 보통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행사한테 맡기겠죠. 전문인한테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분석사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지원 분야예요. 그럼 지원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제가 앞쪽에서 투계금이라고 외운 적이 있었어요. 투계금.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제는 됐었어요. 예전에. 자, 그럼 어떻게 나왔냐. 자, 투자를 한다. 자금의 투입.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개발한다.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자, 자금의 융통. 자, 어땠습니까? 신용대출할지 담보대출할지 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투기금으로 암기하세요. 투기금. 물론 정책도 하나의 정부의 결정보자이지만 투기금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 지원 분야가 아닌 거 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1번 평가, 2번 컨설팅, 3번 마케팅, 4번 권리분석, 자, 5번 투자. 그럼 투자는 결정 분야죠. 그래서 한번 나왔었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합니다. 지원하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론을 알고 실무에 가자. 이론은 기초다. 실무는 지원을 받고 결정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은 투계금만 암기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종합식 의사결정 제도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종합운용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운용과학이라면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종합운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종합하는 종합운용과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것은요, 여러 학문들을 응용했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법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합 개념의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세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법률적과, 그 다음에 경제적과,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법경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자, 요거 이제 복합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복합 개념 있는 논리가 나오면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볍게 본다면요, 만약에 토지에다가 매도자가 건물을 줘요. 개발업자가 그 건물을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나중에 이해를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럼 개인과 개인의 법률 관계는 사법이에요. 우리가 민법이 사법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국가가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야, 너 몇 층 이상 짓지 마. 국가가 개인한테 제한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는 공법이라는 거죠. 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고요. 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자, 경제적은 이제 수익과 돈과 가격 관련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경제학. 왜냐면 자, 분양가를 설정한다. 그럼 분양가를 우리가 분양가를 설정할 때 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이루어지죠. 수요와 공급을 본 다음에 분양가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분양가를 올리고요. 공급이 많으면 자, 가격을 어떻습니까? 내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 올리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경제학이 우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대행사한테 맡기는 게 모델하우스 있죠. 팔아먹습니다. 마케팅. 마케팅은 경영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이라는 면이 자, 우리 눈에 비칩니다. 그래서 집안 지질, 토목이라든지 건축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목하고 건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은 눈에 비치니까 유형적입니다. 유형적. 근데 법과 경제는 어떻게 돼요? 안 비치죠.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저 건물이 얼마인지 아니면 근저당성적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띄워봐야 되죠. 등기부등본을.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지금 접근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이 어떻게 우리 부동산에게 여러 학문들이 접근을 했느냐. 뭐 분산식이라는 자체는 하나씩 들어오고 측면으로 오는 건 중점식입니다. 뭐 그건 참고하시고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종합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종합식이라는 자체가 있죠. 종합식은 복합 개념의 논리입니다.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죠. 모두 고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게 이제 종합식이에요. 종합식은 복합 개념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와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어떻게 나왔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고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조건은 무슨 식이니? 이렇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럼 종합식이다. 그렇게 암기해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투계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제도적과 의사결정을 제가 집어넣은 거는 제도적 조건이라는 것은요. 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이라는 자체는 세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것만 관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도적이다? 그러면 정부가 막 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공적 주체로 가는 공적 주체가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의사결정을 흘러야 되는 게 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고종의 체계도 있지만 우리 체계도 있지만 우리 그 기본소에 있겠지만 투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개발 금융. 그럼 이제 이 부동산도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니까 개인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되죠. 사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는 아까 투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투자 개발 금융. 그래서 투자 개발 금융 파트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학교론에. 그래서 이쪽 파트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결정으로 간다. 그래서 공적은 제도적이에요. 밑에. 그래서 어떤 이 공적 개입이 전제가 되고요. 근데 의사결정은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초점을 두는 게 아까 기출문제 보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자기윤을 극대화시키는 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 주체 중심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제도적. 자, 후진국은요.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동산 자체가 개방화되고 국제화되면서 의사결정을 맡기면서 이게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 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실무. 이제 실무는 결정과 지원이 있는데 결정 분야는 투계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접근 방법에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종합식. 제도적은 공적, 의사결정은 사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냐면요. 오른쪽 보시면은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효율성과 형평성이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했지만 어떻죠? 우리가 일반적인 이념입니다. 이념이 이게 무슨 이념이냐면 일반적 이념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9페이지입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적어드릴 테니까 제 페이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우리가 일반적 이념이에요. 일반 이념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 빼먹은 건 있어요, 제가. 근데 합법성이라는 건 안 넣었는데 최근에 효율성과 형평성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땅이 부종성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잘 이용하던 채이용에 대한 원칙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근데 너무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너무 먹으면 분배를 하자는 거죠. 분배를 잘하는 건 형평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중심으로 가서, 자, 이거는 민간 부분에서 강조된다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형평성은 공적 중심입니다. 자, 이건 공공 부문에서 강조한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최근에 자, 민간 부문에서 강조하는 건 형평성이다. 그럼 틀리겠죠, 그죠? 이렇게 보고요. 조금 여기서 제가 좀 발전적으로 이제 기본서 나왔던 걸 말씀을 드리면 합법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조화롭게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화롭게 가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개인의 땅이 있는데 국가가 도로로서 아주 적당하대요. 토지를 수용하죠.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자, 사익과 공익이 상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익이어도 사익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반드시 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합법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이념은 제가 히읗이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 일반적 이념에 우리가 능률성 안 돼요. 경제성 안 돼. 왜? 히읗이 안 들어가니까. 3 히읗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걸 제가 찍을게요. 자, 효율성 갑니다. 9페이지. 그럼 요거는 2번만 체크하세요. 자, 굵은 글씨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채이용이 있죠. 이용을 잘하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적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얘는 공적 주체 행동이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다른 내용은 뭐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은 뭐 수직적은 어떻습니까? 다른 계층 다르게 취급하고 수평적은 이제 동일 계층은 동일하게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형평성이 나중에 조세에 대한 차등가세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갑돌이와 을돌이가 만약에 같이 입사를 했어요. 똑같아. 소득이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적으로 똑같이 내야 되는 게 수평적 형평성이고, 자, 갑돌이가 있고 을돌이가 있는데 갑돌이가 사장이고요. 을돌이가 직원이에요. 그럼 얘가 더 소득이 많이 내죠, 세금을. 자, 이걸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있다? 그럼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야 되죠. 뭐 이런 거, 그런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계층 다르게, 수평적은 동일 계층은 동일한 세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1, 2, 3, 4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2번에 보시면 효율성의 문제가 주로 선택의 문제였다면 형평성 문제 모두가 이제 골고루 나가야 되는 분배의 문제죠. 형평성은 분배라는 것 동그라미 치시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그러니까 4번이 거의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에요. 할게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최우선의 가치가 효율성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은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효율성인데 민간문에 할증할 때는 효율성,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이죠. 근데 밑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합법성 있게 가자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체크하세요. 자, 이용을 잘하자 그럼 효율성, 분배를 잘하자 형평성, 그럼 민간문에 강조되는 건 효율성, 공공문에 강조되는 건 형평성, 조화롭게 합법성으로 가자는 건 기본서에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 히읗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이 10페이지로 가시면 이 부동산의 개념에다가 요건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 포준 목차가,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정의는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취지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제가 법경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깊숙하게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법률, 경제, 기술적이 중요합니다. 법경기가. 그 세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가볼 건데요. 천천히 갑니다. 자, 갑니다. 최근에 이제 표준 목차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토지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속성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부동산의 개념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으로 가요.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논리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 아까 세 가지가 제가 법경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 가볍게 그냥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률적인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볼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기술적 개념이라는 게 있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유형과 무형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술적은 제가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 보시면 이제 법경기죠. 법경기. 자, 기술적은 제가 눈에 비치는 유형적인 형태고요. 법과 경제는 무형으로, 형태는 없지만 인간의 이제 생각에 의해서 견해에 의해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법경기를 보는데 이 기술적이 물리적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물리적이다, 기술적이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적,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는 게 이따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공간은 눈에 비치죠, 그죠? 눈에 비쳐서 기술적입니다. 공간은. 그다음에 하나 자연이다. 그럼 눈으로 봐서 우리가 하나의 자연이다, 아름답다, 그럼 기술적이에요. 근데 눈을 딱 감고 저거 돈 되겠다, 그죠? 자, 경제적은 가격과 수익과 관련됩니다. 저거 돈 된다. 그럼 이건 자산이라는 자체가 가치가 크다. 그럼 자산은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법률 쪽은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제99조 제1항에 우리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 및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착물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토지도 민법에 나와 있구나. 이게 이제 법률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좁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엄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게 본 강의인데요. 일단 갈게요. 다시 한번. 다시 엄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자, 그냥 자연이다. 눈으로 봤다. 유형이다. 비친다. 그러면 자연이고요. 아니, 저거는 눈으로 비치는 것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거 사놓으면 자산 가치가 크다. 돈 된다. 경제적이고. 저게 토지가 부동산인지 한번 법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 그랬더니 민법 제99조 제1항을 뒤졌더니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 그럼 법률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간, 자연 눈에 비쳐요. 그 다음에 환경도 비치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우리가 비치죠.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이제 공간, 자연, 환경, 위치가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우리 시험 문제는 공간하고 위치가 좀 잘 떠서 공간하고 위치를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요. 요렇게 가서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편법 야매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영속성이 있어서 오래 가니까 자산 가치가 있고요. 자, 우리 부동산은 사놓게 되면 자본 증식이 돼요. 토지는 또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하나의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토지를 내가 사서 거기에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재가 되고요. 내가 사용하면 소비재가 되고, 자, 물건을 상품을 또 판매하면 상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얘가 경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식으로 가겠는데요. 갑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돼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해요. 공급자와 수요자. 그러면서 공급자가 그 상품을 대해서 팔게 되면 수요자가 돈을 주잖아. 돈은 자산과 자본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빵집에서 빵집 아저씨가 밀가루 사요. 왜 사? 빵 만들려고. 그럼 여러분들은 빵을 소비하죠. 소비재고 빵을 포장해서 판매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경제활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짓는다. 건설회사가. 그럼 토지가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택지가. 그러면 이건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게 되면 또 포장해서 모델하우스에서 팔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게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나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아니죠. 건설회사가 땅을 주택을 만들려고 토지를 산 거는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재입니다. 근데 갑이 회사가 이걸 휴양지로 이용하게 되면 직접 사용하니까 소비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다른 게 이 경제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뭐 광희부동산까지도 해서 들어가는데 얘와 둘을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편법, 야매가 다 시옷이 들어갑니다. 자, 자산에 시옷 들어가고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에도 시옷 들어가죠. 근데 항상 야매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게 자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다 필기를 해도 좋아요. 연습장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자산이 계산 문제가 항상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나눠요. 자기 자본을 도자로 지분이라고 하고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채라고 하죠. 그러면 자, 지분도 우리가 자본도 자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죠. 그래서 옛날에 얘가 1억이고 얘가 1억이면 얘가 2억이거든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본도 자산에 들어간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3회 때 환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환경은 경제적이 아니죠. 시옷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잠시 본다면 페이지를 잠깐 우리가 13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 자, 2번 문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에 물리, 경제, 사회적, 법제도적이 있는데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 자, 공장재단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광희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희는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의제 종부동산을 합쳐요. 그래서 민법만 아니라 개별법도 옵니다. 그래서 공장재단법은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재산의 집단이에요. 그러면 공장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공장 우리가 이 개별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옷이 안 들어간다고 의심을 해야죠.
그러면서 얘는 계획법에 들어가니까 광의부동산 들어가고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염두에 보셔서 COC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체크하시면 편법으로 빨리 공장재단과 환경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좀 학개론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어떻습니까? 오프라인은 뭐 제가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저랑 같이 웃으시는데, 공자, 맹자와 공자가 있죠. 그다음에 환이라는 건 뭐냐면 건강 상태예요. 그래서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대학교 기말고사에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박스 10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규정짓기로 합니다. 법경기가 활동할 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은 협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 얘기하고, 강의는 협의에다가 의제 중부동산을 합치고요. 경제력은 자산, 자본, 구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생산요적이지만 소비재이기도 하다. 소비재는 우리가 주차장, 공원, 놀이터, 관광 휴양지 사용할 수 있죠. 거래되니까 상품이도 되겠죠. 유형과 무형,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넘기시면요, 우리가 그 12페이지 가시면 중부동산이라는 게 나와요. 자, 중부동산이라는 자체는 공장재단도 중부동산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둘 다 공시는 해요. 함께공 보이시 알립니다. 공시 원칙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공시 방법이 틀리다 그랬죠. 자, 동산은 점유로 합니다. 그래서 볼펜을 넘길 때 야 너 등기해와라 그러지 않죠. 그냥 넘기면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 해야 돼요. 왜냐면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부동산 자체는 토지도 움직이지 않지만 또 건물 자체가 또 어떻습니까? 가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실체로 옮기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등기를 또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공시 방법이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비정착물이에요. 동산이죠. 그럼 동산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자동차는 비정착물이기 때문에 점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자동차가 있으면 저 같은 놈이 와서 어머 내가 점유할 거야. 그럼 큰일 나죠.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등록수단을 갖춰서 등록증이 나오죠. 근데 자동차도 다 개별법, 자동차 저당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중부동산이다. 그래서 중부동산은 그 성질상 민법상의 부동산을 볼 수 없어요.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 등록이 불가피한 특정한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체인 재단입니다. 그래서 특징에 보시면 중부동산은 민법 부동산은 아니지만 학문적 관심의 광의부동산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부동산은 자동차 이런 것도 제가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또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법으로 하죠. 저작권 목적물이 되며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 어건, 선박은 선박등기법 20톤 이상, 건설기, 자동차, 항공기는 저당법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